안녕하세요. 우클래스에 찾아온 유튜브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2강에 대한 심화 보충 강의로 석유는 언제 고갈되는지, 그리고 핵융합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심화 강의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환경이 달라졌는데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장비가 열악한 탓에 화면도 좀 잘 보이지 않고 선생님의 설명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소리를 키워서 좀 집중을 해주고, 만약 이 PPT 화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PPT 자료들은 선생님의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개인 메일을 통해서 이 PPT 자료를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앞에 보면 석유는 언제 고갈되는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서는 핵 분열만을 이용해서 발전한다고 했는데 핵융합으로는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석유는 언제 고갈돼요? 자, 석유가 고갈되는 것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가채연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가채연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어요. 채굴 가능한 연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가채연수의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나 석탄 같은 고갈되고 없어지는 유한한 자원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이 지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R과 P라고 하는 매장량과 소비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장량이 확보가 된 것들을 의미하고, P라는 것은 뭐냐? 현 시점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채연수는 현재 시점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장이 확인된 것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 이것을 알아두고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 영국의 원유를 조사하는 유명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 그래프는 매장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원유의 매장량을 보여주는 건데 1998년의 전체 원유의 매장량보다 2018년의 전체 원유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현재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1998년도에는 원유를 시추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었던 원유의 양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으로 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이 훨씬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매장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사용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용량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유의 사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없어도 증가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매장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즉, 사용량이 매장량을 따라오고 있고 매장량이 사용량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뭐냐? 가채연수가 내가 얼마 뒤면 고갈될 거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가채연수라는 거를 다른 용어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고갈하는데 남은 연수가 아닌 가채연수는 현재 이 시점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 매장량은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원전을 찾아서 새롭게 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사용량은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 원유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채연수는 분명히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되는 건 맞지만 이 가채연수가 정해진 대로 그 정해진 만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가채연수의 개념은 고갈될 연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고갈할 수 있는 예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석유가 당장에 몇 년 뒤에 고갈될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석유는 언제 고갈되나요? 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볼 건데, 원자력 발전을 할 때 선생님이 핵 분열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선생님 그럼 핵융합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핵융합으로 과연 발전할 수 있는지 정답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 핵융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핵융합은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물질 중에 핵융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은 태양이에요. 우리의 태양의 중심부는 끊임없이 핵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태양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태양은 굉장히 뜨거운 고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온이 그 열에너지가 우리 지구까지 방출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 태양은 핵융합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의 성질을 알면 핵융합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핵융합의 환경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앞에 있는 플라즈마 또는 플라스마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플라스마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핵융합 기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플라스마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물질의 상태는 뭐냐? 기체 상태일 때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체는 단단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물질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바로 분자라고 합니다. 이 분자는 원자의 결합체이기도 하고 또는 분자가 원자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고체인 상태의 분자는 어떤 상태냐? 그 분자나 원자가 진동만 하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온도를,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열을 가해서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합니다. 근데 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움직이는 정도가 얼마나 움직이냐? 아주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온도를 더 많이 가하게 돼서 기체 상태가 되게 된다. 끓는 점을 넘어서서 기체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이유가 뭐야? 원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기체 상태일 때 완전히 초고온,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주게 되면 이 기체가 플라스마 상태로 돌입하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플라스마 상태는 뭐냐? 원자의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럼 이 튀어나간 전자가 매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고 원자핵만 남게 되죠. 이 핵융합의 상태는 뭐냐? 원자핵들끼리 부딪혀서 융합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융합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열이 방출되죠. 그럼 이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상태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플라스마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플라스마 상태가 된 원자 핵의 융합이 핵융합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 바로 태양과 같은 초고온 상태인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이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정답은 있습니다입니다. 플라스마의 초고온 상태를 이미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가까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2.5억 켈빈 정도의 초고온 상태를 유지를 했었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하면 핵융합을 사용해서 원자력 발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지 않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때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 바로 효율성과 경제성입니다. 핵융합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이 초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또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분열을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면 핵융합은 오히려 핵분열보다 우라늄이라는 그 재료를 조금 덜 사용하기도 하고 더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해서 플라스마 상태를 잘 조종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